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 반도체 적자폭을 다소 줄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반도체 빅3 가운데 하나, 이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감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7% 정도 감소한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중국에서 판매 금지라는 변수가 발생해서 추정치보다 더 나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던 네.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공급 네. 가행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비중 등급을 비중 축소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46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게 현 주가인 66.79달러보다도 31%나 낮기 때문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재고를 떨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과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에도 낮은 가격에 메모리 재고를 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재고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삼성과 SK 네. 같은 경우는 조금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서 좀 고무적입니다. 네. 물론 본격적으로 갑자기 이제 흑자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든지 DDR5가 고부가치 제품으로서 실적을 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2,015억 원 정도 거둘 것이다라는 FN 가이드의 실적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2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2,000억 원 정도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부분의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을 9천억 원까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9천억 원까지는 힘겠지만 어쨌든 영업 이익으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삼성의 고무적인 측면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삼성전자 감산 효과를 3분기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되는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3분기 신규 폴더블 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소비 시장이 줄었다는 통계 네. 발표도 있었는데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이제 반도체 궁금해집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쨌든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폴더블 폰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적자가 한 2조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것 굉장히 좋은 이제 전망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J 폴드 5 등 폴더블폰 출시 효과를 통해 가지고 MX 사업 분야가 얼마나 고무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년 대비 출하량이 44% 그러니까 1,850만 대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G5 시리즈를 판매하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소비가 이제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장을 얼마나 새로운 제품으로 확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5 시리즈를 연내에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7월 26일 날 갤럭시 언팩을 개최하거든요. 여기서 폴더블 폰 갤럭시 G5 시리즈하고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 시리즈죠. 신제품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실적 견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플립 제품 같은 경우 외부를 1.9인치에서 3.4인치까지 굉장히 크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한층 더 평평해지고 이 경첩 디자인도
굉장히 더 세련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이 얼마나 기존 제품과 혹은 다른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판매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언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G 폴드 5 신규 폴더블 폰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의 AI 확대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SK도 역시 이제 저차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2분기 적자 규모가 2조 원대로 줄어든다. 그래서 4조 원대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과 가격이 모두 예상보다 좋은 데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인공지능, 엔비디아와 밀접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밝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에 있어서 SK가 좋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에 이 삼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액만 2,600억 원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 3조 원의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수주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2,600억 원 정도의 이제 계약을 최종 체결을 했습니다. 네.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라고 하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특히 고부가 가치 수출 일감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루마니아 전체 수출액의 5억 3천만 달러의 약 38%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루마니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7년 8월까지 하기 때문에 이때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들의 수주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운전까지 한수원이 다 맞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을 통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추가 공급으로 되기 때문에 국내 원전 업계가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일감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1,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비롯해서 이 삼중 수소 제거 설비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45억 원의 부가가치도 발생을 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 삼중 수소 제거 설비를 하면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삼중 수소 제거 설비를 상용화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두 나라인데요. 한국과 캐나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의 이 중수로 원전 방식, 특히 월성 원전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 가동 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삼중 수소는 일부가 발생했을 때 작업 공간으로 누설되면은 이 작업자들한테 체내에 유입이 돼서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수익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 1g이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제 삼중 수소 제거 설비 같은 경우 부가가치가 1g당 최소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 기당 네. 150g이 나오면 한 45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금금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얼마나 부가가치를 많이 보여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전 설비에 관련돼서는 그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 줄이는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 또 얼마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가요? 사실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 체르나보다 원전 단지에 신규 원전 2기, 그러니까 3, 4호기를 추가 건설하고 이 기존 원전 2호기, 그러니까 1, 2호기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총 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최대 규모의 원전 설비 개선 사업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롭게 이제 현대화하는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술력 인정을 받게 되면 루마니아의 원전 수출이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후속 사업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유럽의 다른 국가와
또 해외 시장의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효과를 계속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수원이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8월에 사업 설명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때 또 국내 공급사들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농심이 다음 달부터 신라면 가격을 50원가량 내리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가격 인하가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소매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신라면 한 봉지에 50원, 그리고 새우깡은 1,500원, 1,500원에서 이제 100원이 싸지는 1,400원 정도에 판매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농축산부가 10곳에 이 밀가루 기업에게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농심에 공급하는 밀가루를 한 5에서 10% 정도 내리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식품 비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밀가루 가격이 이렇게 내리니까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내린다는 건데 그렇지만은 국제 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5% 정도는 내리는 것은 좀 간의 기별도 안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10%씩 인상하는 때에 비해서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서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최소한 마음인데. 20%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밀가루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기름값도 있고 또 각종 뭐 채소라든지 뭐 고기도 사실 라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스프에 이런 점들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업계 1위 농심을 필두로 해서 라면 회사들이 줄줄이 라면값을 인하하게 될까요? 일단 라면값 삼양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라면의 가격 4.7%. 근데 불닭볶음면은 좀 내리기 힘들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네. 그걸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뚜기와 팔도도 가격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달 정도에 오뚜기 같은 경우 밝히고 있는데 아마 농심보다는 더 많이 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 정부가 개별 기업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라면 값을 인하하는 것으로 인한 식품업계의 파장은 어떨까요? 일단 앞서서 밀가루 가격을 내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과라든지 제빵업체 같은 경우에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거기도 뭐 우유 가격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복합적인 그런 재료비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일정 정도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빵업체 1위인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에도 원재료값 하락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과자 7개 업체가 4에서 14% 정도 이렇게 내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과, 제빵업체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면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휴가 기간에 대대적인 행사를 돌입하는데요. 현재 면세점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공항도 4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2만 명의 이용객을 보여줬고 외국인 이용객 증가 추세입니다. 이 면세점 협회에서 최근에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면세점 방문 외국인은 4월 기준으로 44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서서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4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외국인 매출액도 1월에 5,900억 원이었는데 4월에 9,600억 원 정도로 62%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여름 휴가철을 지나가게 되면 훨씬 더 면세점의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면세 업계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 면세점주의 업황 회복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 중에 중국인들이 전월 동기 대비 1,250%가량 증가해서 15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특히 뭐 K 콘텐츠 때문에 또 한류 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프로모션과 이벤트, 할인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K 컨텐츠에 대해서 이 초유의 적자 늪에 빠진 카카오엔터가 경쟁력 있는 지적 재산권 확보에 사활을 건 가운데 국민 MC 유재석 씨가 구원 투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유재석 씨가 안테나의 3대 주주로 등극한 건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럼 또 20% 정도의 네. 주식을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 유열 씨도 최근에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하죠. 뭐 이효리 씨도 소속돼 있는 안테나인데 네. 유재석 씨가 직접 주주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안테나가 처음인데 지금 현재 뭐 웹 예능 등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테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엔터가 이제 일대 주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엔터가 좀 적자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IP를 확보를 해서 본인이 플레이어가 돼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새로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추이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구원 투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